여러분들 오늘 날씨도 너무 이제 봄날처럼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불금이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좀 발걸음이 가벼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오늘 같은 날씨는 이 3월 중순에 맞는 날씨이지만은 지난 1월, 2월, 특히 2월에는 너무 많은 비가 왔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기후가, 날씨가 지금 예전 같지 않다라는 거 너무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기후 문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은 지금 당장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자, 세계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기후 문제가 국가 단위에서 전 세계적인 단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한국은 여전히 핵발전을 돌리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우리만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자, 국민의힘, 민주당이 이런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해결할 수 있다라면 저도 믿고 지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녹색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 그동안 그런 거대 야당이 해오지 못했던 힘없고 소외되고 그리고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았던 기후위기 문제에 그동안 관심 가져왔듯이 그렇게 우리 곁에 있는 정말 진정한 정당은 우리와 같은 저희와 같은 녹색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버스를 타고 제가 가방을 메고 커피 한 통을 들고 버스를 타고 지난 겨울에 진주에서 뭔가를 배운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텀블러 뚜껑이 잘못 닦여져 가지고 이게 엎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앉은 자리 그리고 옆에 자리에도 커피가 막 흘러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급히 막 뒤졌어요. 다행히 제가 늘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그 손수건을 꺼내서 그 옆자리를 닦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녹색당 그리고 녹색정의당의 진보정당 당원이지만은 평소에 내가 정말 진보정당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많이 알릴 수도 없었고 또 잘 알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이렇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와야만 어쩌면 생각나는 게 진보정당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녹색당과 정의당은 이번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한 기후위기의 문제를 그리고 불평등을 넘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평소에는 그 가치를 느낄 수 어쩌면 조금 덜 느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가 힘듦을 함께 나누는 정당, 민주당 국민의힘이 아닌 진보정당, 참다운 진보정당, 녹색정의당을 함께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정말 함께 있겠습니다. 녹색정의당 4월 10일 총선에서 지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주시민 여러분, 저희는 녹색정의당 당원입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시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가 어떻게 그렇습니까? 거대 양당은 맨날 싸움박질만 하지 정치에 대한 혐오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어 해도 거대 양당이 하는 꼴을 보면 실제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정말 회의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온갖 문제가 다 정치이지 않겠습니까? 2월 한 달 동안 29일 동안 비가 15일이나 왔다고 해요. 이쪽 지역에 2년 전 그 다음에 작년에는 2월 한 달이 내내 너무 가물어서 농사 짓기가 힘들더니 2월 한 달 동안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밭농사들이 대부분 망했다고 농민들 한숨이 심합니다. 이게 기후위기는요 당연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인데 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모든 사람들의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이 탄소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고
많은 이익들을 가지고 가는 대기업들이 탄소의 대부분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서민들은 많은 소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탄소 배출에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배출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을 지어야 될 정치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평등만 해도 그렇습니다. 경기가 나쁘다 너무 얘기들이 많지요. 근데 이게 전체가 다 책임져야 될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요. 대기업들은 더욱더 많은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고 깎아준 세금들을 고루고루 못 사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기후위기의 문제, 그 다음에 불평등의 문제, 이것이 모두 다 정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정치를 제대로 세우고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이런 정치를 때려엎어내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녹색 정의당은요, 녹색당과 정의당이 그리고 정의당과 녹색당이 이런 기후위기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를 정치를 통해서 제대로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선거연합 정당입니다.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학교 앞에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그 내용은 지역마다 서울대학교 같은 명문대학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1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바라는 게 서울대 10개입니까? 저희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간 대학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이 경쟁사회를 벗겨내는 것이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까? 서울대학교 10개 필요 없습니다. 평균 2천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가지고 사회로 나가야 되는 우리들, 그래도 뒤처져서 경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들, 그렇게 지방대에서 열심히 공부해도 20%밖에 없는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우리를 뽑아주지 않는 창원에 있는 대기업들, 이 사람들과 함께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서울대 10개가 생겨도 우리 같은 서민의 자녀들은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들어간다고 해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원룸에서 힘들게 공부해서 서울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보증금 1,000만 원이 없어 합작은 대출을 내고 생활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저희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이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금 부채 탕감을 지지하는 정당은 저희 녹색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2035년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이 지역 소멸을 막아낼 정당도 저희밖에 없습니다. 기후위기가 시급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더 각박해서, 우리의 학점이 더 중요해서 1.5도인지 2.0도인지 모르겠지만 4.5를 받아야 하기에 저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켜나가야 할,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야 할 이 지역과 지구를 지켜나갈 정당은 녹색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지금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금공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비어있는 시간이 중요한 것은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도서관에 박혀서 시험 공부를 해야만 하는 경쟁사회를 만든 이 양당 구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입시와 그리고 경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석 줄여서 46석밖에 없는 비례의석을 강탈하기 위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저희와 같은 소수정당은 거기서 몇 석이라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하지만 그 사람들은 연합정치 그리고 병리평으로 돌리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저희의 몫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저희 지역 청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공정한 출발선에서 출발하지 못하는 저희들과 이 저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은 그 양당 구조 속에서 경쟁하는 저희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월 10일 총선, 4월 11일 총선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녹색정의당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2010년 이후로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총 11번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유권자를 총 국민 5천만 중에 4천만 정도가 유권자고 그 중에 한 70%가 투표한다고 보면은 뭐 이리저리 계산하면은 뭐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보니까 기호 1번과 기호 2번이 지금까지 받아간 표가 한 1억 5천만 표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뭐 식당에 가서 요리 하나를 고를 때 또는 뭐 인터넷 쇼핑을 할 때 뭐 우리가 작은 거 채 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물건 하나 고를 때도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억수로 합니다. 뭐랍니까? 하여튼 가지고요. 근데 하물며 어떤 내 개인의 삶,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후손의 삶을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선거할 때는 뭐 시한 무지나 투표합니다. 고민 없이. 원래 고인물이 썩는다고 했습니다. 뭐 기호 1번, 기호 2번 후보로 나오면은 작대기를 꼽아놔도 뭐 우치해도 기본은 합니다. 뭐 선거 자금도 구해서라고 거기다 운이 좋으면 당선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절대 긴장을 안 합니다. 유럽, 특히 뭐 서유럽이나 북유럽 같이 국민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들 그냥 뭐 우리가 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하든 소신껏 할 수 있는 뭐 큰 부자가 되는 거 말고 소시민으로서 그냥 살 수 있는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다 뭐냐 하면은 이른바 다당제라는 겁니다. 최소한 4개 이상의 유력 정당들이 뭐 권력을 나눠 갖고 여간에서는 1개 정당으로는 독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 또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더 좋은 후보들 발굴하고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있습니까? 이번에 저 공천에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대하고 뭐 시스템 공천합니다. 근데 그 시스템 공천한 게 뭡니까? 어젯밤에도 2건이 있었지. 뭐 정봉주, 뭐 몰리다 가니까 뭐 도태우 같은 사람들 공천 탈락시키는데 내 자신의 삶의 행복을 바란다면 묻지마 투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배자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란 게. 넬로 위해서 봉사할 우리 모습을 뽑는 게 선거입니다. 시민 여러분, 젊은 청년 여러분, 내 삶을 생각한다면 묻지마 투표하지 마시고 어느 정당에 어느 후보에게 투표해야 내한테 이익이 될지 그걸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나도 찍고 자기 자신도 찍고 마음에 드는 후보 옆에 추천해주고 그래 합시다.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온라인 모바일 활동 많이 하잖아요. 뭐 맛있게 먹고 나면 추천해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선거 때 더 하자 이겁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묻지마 투표하지 맙시다. 1번, 2번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찍어줬지만 우리 살림살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